지난 시간까지 단순조화진동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감쇄진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단순조화진동은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 운동이라고 했죠. 운동을 결정하는 것은 힘입니다. 감쇄진동은 탄성력 외에 또 다른 힘을 받습니다. 어떤 힘을 받냐면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힘을 받습니다. 탄성력은 변위에 비례하는 힘이었죠. 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마찰력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공기 중에서 또는 유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유체 내부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그 경우에 볼 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 마찰력은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에 비례하고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이제 그렇게 작용합니다. 이 운동 방향은 아래로 작용하면 마찰력은 바로 위로 작용했죠. 그래서 그 마찰력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BV요. B는 비례상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V는 바로 무엇입니까? dt분의 dx죠. 그래서 마찰력,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B dt분의 dx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단순 조화진동하는 물체에 이런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때 감쇄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보이고, 감쇄진동은 감쇄진동을 기술하는 운동 방정식을 풀면 그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 어떤 풀이가 나오는지 하는 것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진동과 감쇄진동을 비교한다면, 여기 단순 조화진동은 어땠습니까? 단순 조화진동은 이제 탄성력만 작용했는데, 마찰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체를 이렇게 유체 속에서 용수철과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다고 한다면 우리 x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 x만큼 움직인 위치에서의 속도가 v라고 한다면, 그때 물체가 받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먼저 탄성력을 받겠죠. 우리 탄성력은 fk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마이너스 kx. 이건 어떻습니까? x에 비례하고 방향이 변이 x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찰력은 스몰 f로 표시합니다. 이건 마이너스 bv. 그러니까 요거는 dt분의 dx에 비례하고 방향은 그 dt분의 dx 부호의 반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단순 조화 진동은 탄성력만 받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감쇄 진동은 바로 이 탄성력과 마찰력을 함께 받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쇄 진동하는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운동 방정식은 F는 mdt 제곱분의 d 제곱 x니까 바로 요 두 개를 합한 힘을 여기다 F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 dt분의 dx는 m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요걸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은 어떤 걸로 고친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를 1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1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dt분의 dx에 있는 것을 2배 상수 감마 이렇게 표시하고, 요건 탄성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감마는 뭐가 되냐면 2n분의 b 이렇게 되겠어요. 요 m으로 나누면 n분의 b인데, 요걸 2감마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감마는 2n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이렇게 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푸느냐? 우리 단순 조화 진동할 때 푼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단순 조화 진동할 때 어떻게 풀었었습니까? 요건 어떤 미분 방정식이었냐면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개수가 전부 상수였죠. 개수가 상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그걸 상수계수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 상수계수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 풀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익스포넨셜 알파 t를 대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알파를 구했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알파가 앞에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알파 제곱이 되고, 요걸 원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대로 대입했는데, 여기에 익스포넨셜 알파 t는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요거 두 개를 지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파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 경우는 허수가 나와야지만 되죠. 그래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 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a의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I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막 콤플렉스 넘버, 허수가 막 들어있으니까 막 이제 고민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A와 B는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결정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실수로 쫙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무엇이든지 A와 B 값이 어떤 값이든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풀이라고 부르고, A와 B는 초기 조건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감쇄 진동의 미분 방정식도 풀 수가 있겠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이 미분 방정식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상수, 계수,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는 exponential 알파 t를 대입해가지고 알파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를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아까하고 똑같은 걸 한 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dt 제곱분의 d 제곱 x하고 dt분의 dx하고 x에다 대입을 했더니 요 식이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exponential 알파 t가 있는데 이건 다 지워버리면 어떤 식이 됩니까? 바로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알파를 구하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일반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A의 exponential 알파 플러스 t 더하기 b의 exponential 알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어떤 값을 갖든지 이것이 원래 미분 방정식의 풀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 풀이라고 하고, 요 A와 B는 무엇으로 구해요? 초기 조건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풀이를 구했는데, 그리고 알파 플러스하고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감마는 무엇에 의한 상수입니까? 바로 마찰력을 정하는 상수가 되겠죠. 오메가는 무엇에 대한 상수입니까? 바로 탄성력을 정하는 상수가 되죠. 요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요게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 속이, 루트 속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렇게 0보다 크냐, 0과 같으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풀이의 성질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루트 속이 0보다 작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허수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허수가 나오면 이건 단순 조화 진동처럼 이건 진동을 하게 되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허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진동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하고 오메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진동의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여기에 오메가가 감마보다 더 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감쇄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메가와 감마가 같으면 이걸 임계 감쇄 진동이라고 하고, 오메가가 감마보다 더 작으면 이걸 과잉 감쇄 진동이라고 하고, 요 세 가지 경우가 어떤 특징을 갖는 풀이인지 하는 건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감쇄 진동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감쇄 진동은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오메가가 감마보다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0보다 작으니까 요게 0보다 작은 걸 잘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1 제곱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오메가 제곱이 더 크니까 이건 음수가 되겠죠. 오메가 1 제곱은 이건 이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1 제곱 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 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i가 나오고 i 오메가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a 플러스는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i 오메가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감마 빼기 i 오메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작은 감수의 진동의 풀이는 요걸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아까 a의 exponential a 알파 t 더하기 b의 exponential 알파 마이너스 t 했는데 여기 2의 감마 t가 여기 전부 다 있으니까 요건 앞으로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뭐와 똑같아요? 단순 조화 진동에서와 똑같죠. 근데 이 단순 조화 진동에서의 각진동수하고 이 각진동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오메가 제곱에서 감마 제곱을 뺀 것에 루트를 한 거, 이게 바로 오메가 1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하고 감쇄 진동을 우리가 비교하면 단순 조화 진동에서도 우리 그 단순 조화 진동하는 일반 풀이를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했었죠.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맨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게 익스포넨셜을 표시한 것을 이건 무엇에 해당하냐면 바로 요거에 해당하겠어요. 요거. 근데 요 놈을 어떻게도 표현했었습니까? 우리가 요 상수를 바꿨죠.
바꿨죠. 상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I 사인 오메가 t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상수를 조정해서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었어요? C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D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죠. 요 안에 있는 것도 우리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한 다음에 C 코사인 오메가 1t 더하기 D 사인 오메가 1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단순 조화 진동에서는 요걸 갖다가 앞으로 무엇으로 빼냈습니까?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빼내가지고 요걸 하나의 삼각 함수로 바꿨었죠. 어떻게 바꿨었어요? 새로운 상수를 도입해서 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상수가 뭐냐면 2하고 파이 이렇게 두 개의 상수였죠.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는 그대로 두고 요건 코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1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단순 조화 진동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작은 감소의 진동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진폭이 어때요? 진폭이 익스포넨셜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그런 이제 진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렇게 여기 크게 표시한 거 요게 이제 우리 단순 조화 진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한 거 요게 바로 이제 그 감쇄 진동인데 이 감쇄 진동은 진폭이 이렇게 바뀝니다. 2의 마이너스 감마 t 요게 바로 어떻게 바뀌냐면 2의 마이너스 감마 t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폭이 점점 작아지는 진동이 작은 감쇄 진동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임계 감쇄 진동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계 감쇄 진동은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이건 오메가하고 감마가 같은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은 0이 되니까 감마하고 오메가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하고 알파 마이너스하고 같죠. 그래서 한 항밖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한 항밖에 안 나오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중군이 있는 경우인데 우리 자세한 건 하지 않겠지만 중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반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가 하나의 애플이면 거기다가 t를 곱한 것도 또한 다른 하나의 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이걸 원래의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이것도 만족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풀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a 붙이고 여기다 b 붙여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일반 풀이가 돼서 그 일반 풀이는 a 더하기 b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일반 풀이가 되고 요건 어떻습니까? 우리 진동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거기에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가 있어야 되죠.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가 있으려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가 있어야 돼요. I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사인 코사인이 나오죠. 이건 그게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진동을 하지 않는 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고 임계 감쇄 진동은 진동하지 않고 그냥 줄어드는 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잉 감쇄 진동은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과잉 감쇄 진동은 오메가가 감마보다 더 작은 경우, 탄성 계수에 의한 항이 마찰력에 의한 항보다 더 작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은 0보다 크니까 그걸 오메가 2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루트는 오메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플러스 오메가 2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되죠. 그럼 일반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는 이 알파 플러스 t하고 알파 마이너스 t 하면 이것도 맨 앞에 2의 마이너스 감마 t가 나오고 여기에 a의 2의 플러스 오메가 2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오메가 2t인데 여기도 i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진동하지 않는 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감쇄 진동과 임계 감쇄 진동과 과잉 감쇄 진동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그려보겠어요. 한꺼번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작은 감쇄 진동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폭이 작아지면 그건 바로 작은 감쇄 진동이죠. 여기 그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감쇄 진동은 이것과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임계 감쇄 진동은 어떤 거냐면 한번
줄어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요게 바로 임계감소의 진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잉감소의 진동은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요게 바로 과잉감소의 진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 나중에 정지하는데 이 세 개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정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폭이 0이 돼서 정지할 텐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정지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일 빨리 정지하는 것이 바로 임계감소의 진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진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그 진동하는 물체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동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때 마찰력에 의한 상수와 탄성력에 의한 상수가 기여하는 텀이 같도록 임계감소의 진동을 만들 것 같으면 가장 빨리 이게 멈춘다. 뭐 그런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울에다가 우리 어떤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저울에다 어떤 물체를 올려놓으면 그 저울이 출렁출렁일 수가 있죠. 그때는 그 저울 위에다 올려놨을 때 그 저울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탄성력을 주는 거에 이제 그 탄성력에 의한 오메가 항이 감마보다 훨씬 크다면 이거 출렁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임계감소의 진동이 돼가지고 한 번에 밑으로 쭉 해서 거기서 바로 정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물리적으로 임계감소의 진동이나 작은감소의 진동이나 과잉감소의 진동을 우리 적절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감소의 진동의 경우 세 가지 경우 탄성력에 의한 항 오메가와 마찰력에 의한 항 감마사의 비에 따라서 세 가지 감소의 진동이 있는데 작은 감소의 진동, 임계 감소의 진동, 과잉 감소의 진동의 특징까지 우리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감소의 진동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강제 진동을 공부합니다. 강제 진동이란 감소의 진동은 결국에는 멈추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진동하는 게 있다면 그 진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어떠냐? 또 다른 힘을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건 외부에서 억지로 힘을 제공해야지 돼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제 진동은 어떻게 기술할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